안녕하세요. 오늘은 X100V 롱텀 리뷰입니다. 이 제품이 2020년 2월쯤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 기기입니다. 전작인 X100F가 나온 지 4년 정도 지난 후 X100V가 나왔으니까 연차로 치면 이제 슬슬 후속 기종이 나올 시기가 되었죠. 그렇지만 떨어지지 않는 가격과 없는 물량,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인 물량 쇼티지입니다. 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즈음부터 자원 공급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잖아요. 그 무렵부터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인지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니 출시가보다 중고가가 더 비싸지는 흔치 않은 광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실 소니에 비하면 후지필름이 감가가 막 그렇게 심각한 브랜드는 아니긴 해요. 전반적으로 수요도 적지만 공급은 훨씬 더 적은 브랜드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대체하기 힘든 포지션을 지니는 기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류의 성능 좋은 렌즈 일체형 카메라를 하이엔드 똑딱이로 불렀는데 애초에 해당 카테고리 제품이 많지 않을 뿐더러 이런 디자인과 감성을 가진 카메라는 정말 흔치 않죠. 제가 후지필름에 푹 빠진 이유도 이 기종 때문이기도 하고요. 마치 아이폰 1세대에 개봉하는 것처럼 대단한 감동을 남겨준 제품이고 이후로도 그 정도로 감동을 준 제품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이 시점에 2023년 말 2024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에 X100V는 어떨까요? 무려 4년간의 알찬 사용기로 리뷰 시작합니다. 지난 사용기에 비해서 동일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진하게 사용해보고 나서 전달하는 후기니까요. 이 전 리뷰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4년간 변하지 않은 부분은 디자인 만족감입니다. 디자인도 스펙이라고 생각하지만 디자인은 취향의 영역에 가깝죠.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 객관적으로 아름다워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카메라를 못생겼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와 예쁘다. 이게 첫 리스폰스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만난 사람 중 이 카메라에 어떠한 리스폰스도 했던 사람들은 모두요. 물론 하지만 난 성능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이 카메라가 아름답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쯤 되면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디자인은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계획된 진부화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고 전 그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폰 15가 나오고 카메라가 점점 커지고 베젤이 점점 얇아지면 카메라가 작고 베젤이 두꺼운 폰은 급격하게 오래되고 구려 보이잖아요. 실제 제품 성능과 상관이 없이요. 그렇지만 그런 흐름에서도 크게 구려 보이지 않는 세련됨을 유지하는 디자인들도 있죠. X100V가 어느 순간 구려 보이는 날이 반드시 오겠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수없이 많은 신형 카메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현역일 만큼 아름답다. 이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만족입니다. 디자인이 좋아서 오는 또 다른 만족감은 사소하지만 의외로 자주 느끼는 부분인데 찍히기에 예쁜 카메라라는 겁니다. 어디 카페 같은 데서 인스타 감성 사진을 찍을 때 커피 옆에 딱 이 카메라를 놔두면 오히려 예쁨이 2배. 그런 감성샷에 소니 카메라를 올려보세요. 갑자기 아저씨 느낌.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짜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카메라를 그동안 진짜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일하려고 들고 다니는 거 말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딱 X100V 유저들이 사용할 용도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 치고는 진짜 많은 종류를 가지고 다녔어요. 성능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그라들더라고요. 카메라도 결국엔 제품이잖아요. 제품을 오래오래 자주 사용하려면 계속 사용하고 싶고 만지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만약 미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왜 있겠습니까? 카메라는 사진을 찍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사용할 제품이에요. 옷을 고를 때도 기능성만 보지 않듯 핸드폰을 고를 때 속도만 보지 않듯 카메라를 고를 때 사진 결과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 이외의 모든 요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후회를 불러올 겁니다. 주변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두는 전문가 카메라쟁이들 말 듣지 마세요.
확신에 차서 그 돈이면 뭘 사지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솔직히 요즘 카메라 뭘 사든 다 좋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장점은 가볍다는 겁니다. 가벼운 건 무조건 좋아요. 이건 여전히 너무 만족. 그런데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 엄청 컴팩트하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일단 휴대폰보다 큽니다. 카메라를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고 길거리 사진을 툭툭 찍으려면 어디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거든요. 손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위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목에 걸고 있으려니 그렇게 가벼운 무게도 아니고 주머니에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작은 부피는 아닙니다. 겨울에야 외투를 걸치니 외투 주머니 정도에는 들어가요. 그렇지만 바지 주머니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손에 항상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피로도가 심하죠. 그래서 결국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하죠. 리코 GR이라는 카메라가 눈앞에 일렁이죠. 훨씬 작아서 주머니에 들어가니까요. 다른 카메라에 비해 휴대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주머니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너무 많은 걸 바란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카메라들에 비하면 진짜 닛피킹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4년간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이니까요. 폰카가 아닌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감내해야 되는 불편함이고 이 카메라 역시 그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부터 뭔가 카메라가 슬슬 잔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이 몇 번 빌려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 제 친구들을 믿으니까 뭔가 큰 손상을 일으킨 것 같지는 않을 거라 확신해요. 내부적인 손상이 일어난 만큼 외관의 손상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슬슬 전에 없던 증상이 생깁니다. 반셔터가 씹힌다든지 노출 미리 보기가 튀는 현상입니다. 조리개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하는 현상이에요. 이건 제가 수리를 받으러 점검을 해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간지 아세요?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정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증상이 간헐적으로 일어나서 이게 내가 잘못 눌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사소한 증상이지만 정말 짜증납니다. 노트를 잡을 때도 그렇고 정확한 타이밍에 셔터를 눌러야 할 때 씹히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제가 만약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쉽습니다. 전자기기가 영원히 새 것 같으리라고는 생각 안 해봤지만 매우 비슷한 시기에 산 T4는 이러한 증상이 없습니다. 이건 혹시 다른 원인을 찾았다거나 하면 댓글에 추가해 볼게요. 어쨌든 4년차가 되면서 잔렉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상은 여전히 못 찍어요. 기능은 있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영상은 그냥 찍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RF 디자인의 영상은 어차피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OVF는 안 쓰게 됩니다. 이건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뒤에 품질 좋은 LCD가 너무 떡하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LCD 품질 진짜 좋아요. 그런데 EVF는 너무 잘 사용합니다. 특히 햇빛이 강렬한 날에는요 너무 만족합니다. 성능은 이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초점 속도가 이제 제가 소니는 말할 것도 없고 후지의 새로운 카메라들만 봐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역체감이 심하고요. 또 필름 시뮬레이션은 이제는 이 기종에 없는 애들이 많죠. 리얼 아이스는 물론이고 노스텔릭 네거티브도 없고 이터널 블리치 바이패스도 없어요. 다들 너무 매력적인 필터인데 이건 진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건데 안 해주니까 너무 치사합니다. 후지 필름. 하긴 애플워치 에르메스도 에르메스 에디션에만 넣어지는 워치페이스가 있긴 하죠. 일부러 이런 아쉬움을 느끼고 단점을 말하려고 안 넣어주는 거라니까요. 계획된 진부함.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이요. 4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카메라예요. 그렇지만 이뻐서 가지고 다니고 싶고 가벼워서 만만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툭툭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위스 여행 때도 제가 보는 모든 광경을 이걸로 담을 수 있었고요. 정말 분기마다 가는 일본도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도 이 카메라로 가장 많이 담았어요. 그렇게 날고기는 카메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 4년을 돌이켜보니 가장 많이 사용한 카메라는 얘예요. 각 카메라마다 사용 용도가 달라서 그렇긴 합니다. 영상은 진짜 S2S가 너무 잘 나가고 엑스펙비로는 못 찍는 사진도 많아요. 하지만 일상에서 가볍게 담는 예쁘게 담는 저의 시선을 기록하기
위한 데일리 카메라로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저에게 단 하나의 카메라를 남기고 다 팔아야 한다고 하면 저는 엉엉 울면서 이걸 남길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 추천하냐고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돌이켜보면 전반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4년 된 기종이니까요. 솔직히 웬만한 전자제품은 후속 기종이 나올 때가 되면 절대 안 사요. 6월부터는 아이폰 안 삽니다. 9월에 신형이 나오니까요. 다른 카메라 기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는 성능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전반적인 만족감이 이 카메라를 좋아하는 주된 이유가 성능이 최우선 기준인 대다수의 전자제품의 선택 기준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중고로 정가보다 비싸게 사는 건 이 시점에서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정가 이하로 중고로 산다거나 정가로 새 상품을 사는 것 정도는 말리지 않을게요. 막 강력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만족하시고 잘 사용하실 겁니다. 후속 기종이 나와서 배가 아프지만 않다면요. 신형이 나오면 전 그것도 사겠죠. 그리고 포지션이 너무 겹칠 테니 이걸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그건 완벽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둘 필요가 없어서 처분을 하는 거지 빨리 갈아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느낌이 전달될런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카메라는 하여간 다른 카메라와는 좀 달랐어요. 애정이 간달까요? 날고기는 카메라 세상에서 결점투성이인 카메라지만 사랑스러운 카메라랄까요? 오지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그렇지만 엑스펙비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적절한 표현이 생각났어요. 만약 제가 다른 카메라를 4년 전에 사고 잘 사용하다가 지금 중고가가 제가 산 정가보다 더 비싸다면 보통은 주저없이 팔 것 같아요. 실제로 닌텐도 스위치를 2017년에 일본에서 산 다음에 신나게 쓰고 코로나 때 중고가가 폭등했을 때 정가보다 비싸게 팔았어요. 총 다 뽑고 감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보고 파는 그 짜릿함을. 그런데 이 카메라만큼은 제가 지금 안 팔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